후보자님, 공직자는 도덕성이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미르재단 설립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전에 후보자께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제수석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회의만 주재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재단의 규모와 기업 참여 여부 결정은 관여하지 않았다. 또 재단 설립을 기업들이 주도했다. 지시에 의해서 설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네. 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순실 씨나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제 유죄 처분 받았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처분을 면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 책임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을 보면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셨거든요. 그때 후보자가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간부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를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말씀하신 거 판결문을 보시면 이미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그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이 부분에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립한 제가 이런 말씀 지시를 받고 사실 해명하고 맞지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예? 지시를 받고 회의 주재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이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한 열흘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좀 스피드업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0월 21일 날 첫 회의를 열어서 30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할 것,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 SK 등 이런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신 적도 있고요. 또 그 다음 날 10월 22일 날 2차 회의에서 10월 27일까지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출연금 약정설 되지 않은 그룹이 있냐며 질책하는 사실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회의 과정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해명을 해야 되,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들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10월 21일 날 첫 회의를 열고서 이게 설립 허가가 언제 났냐면은 일주일 만에 났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보통 재단 설립할 때 통상적으로 준비 기간이나 허가 받기까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의원님 말씀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 10월 말에 30일에 리커청하고 대통령 간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중국에서 민간 문화재단을 가져오니까 우리 쪽에서 설립하기로 한 이 문화재단이 있어야 여기 설립이 돼야지만 정상회담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정상회담 준비를 당시한 것뿐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단 설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저도 많이 놀랬지만 그 당시엔 저희는 국정과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공직을 그만둬서 두는 상황에서도 많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제가 공직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미르재단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다면은 이거 하시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안다면 안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예. 어찌됐든 아까 전자의 도덕성 말씀을 드렸는데 익히 제가 또 우리 후보자에 대한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지난 과오에 대해서는 좀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당시에는 제가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국민의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그다음에 겸허하게 그다음에 제 소신과 공직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민생과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우리 강준현 의원님 언급하신 미르재단 설립 후에 10월에
설립한 후에 12월 말에는 또 시내 면세점 4개 추가 발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그때 수석실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빨리 답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저희가 감사원에 해명을 했는데 그 네, 부분이 네. 반영이 되지 자, 않고 제가 필요하시면 얘기하는 제가 그 당시에 그런 제 주장을 얘기할 수 있는 증거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후보자가 이 면세점 특허 신고 발급하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네. 상황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 여러 회의에서 면세점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는 다 있었습니다. 면세점 다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건 저희가 기재부에서 어떤 특정 숫자를 지정해서 그 특정 숫자를 그 관세청에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한 드립니다. 가지 그럼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의 부분이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면세점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을 그 인가가 아니고 등록제 신고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면세점을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뭐 자료를 찾아보시면 제가 필요하면 자, 제가 우선 찾아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띄워볼게요. 네. 당시에 관세청장이었던 김낙회입니까? 김낙회 증인 신문 내용인데 지금 보세요.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관광객 급감, 면세점 추가는 위험 부담이 있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지시로 저렇게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된다는 얘기를 청장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2015년 12월에 이미 15년 만에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늘릴 때는 전년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가하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고시에. 근데 무슨 컨센서스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네네. 그 컨센서스가 뭔지 이따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네네. 개인 의견을 여기서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그런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건이 있는 건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상목은 2016년 신규 특허 추가 발급이 확고한 대통령 저희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 공고 요건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사후적으로 알았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우리 경제 관료로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보통 그것이 규정에 맞는지 체크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합니다. 하시죠? 네. 그러면 이 일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관세청장에게 지시를 하셨겠죠? 그러면 관세청장은 그에 따른 관련 규정 등등을 보고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사후에 아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관세청장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증인신문에 따르면 이미 이러한 지시가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면세점 신청을 확대하는 방향은 정책 방향이니까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개를 하느냐는 거는 관세청장이 관세청에서 아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려해야 그거 되기 때문에 그럴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대 잠깐만 방향에 대한 건 돼 있는데 제 얘기 끝나고 네. 해주세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것이 특혜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특허 발급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일종의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도 엄격했고 시장 상황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지시와 이 이행된 것이 현실에 맞고 규정에 맞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 표 한번 보세요. 이 관세청이 별 수 없으니까 추가 특허가 가능한 숫자를 저렇게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어디에도 없는 50만이라는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감사원이 나중에 만들었기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당시 감사원에 대해서 기재부가 마지막에 저희가 답변한 내용들을 의원님께 저희가 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자료 통보 받으셨죠? 제가 그 인사자료 통보 내용 띄웠지 않습니까? 네. 저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청장의 권한인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죄송합니다. 그 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는 즉 우리 후보자인데요.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특허수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를 원한다는 사유로 관세청장에게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수를 4개 발급하라고 요청하는 등 관세청장의 권한인 시내 면세점 특허수 결정에 사전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래서 조치할 사항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어려운 부분 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네, 일단 합리적 근거 없이라는 말씀은 특허수를 최대한 많이 발급하기는 그때는 무역 저희가 전력회의란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당시 기재위도 그렇고 당시에 특허 이 면세점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만 저기서 감사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 관세청에게 기재부가 특별히 어떤 4개 숫자를 제시했느냐 이슈인데 제가 의견이 달랐던 것은 저희가 먼저 제시한 게 아니고 관세청에서 검토해가지고 온 걸 자, 그러면 그 당시 관세청장의 증언은 다 허위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아니고 기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제가 무슨 기억에 의해요? 그거 뭐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저 후보자님, 네,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후보자가 구체적인 규정이나 관련 고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니라고 하셔도 이걸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 후보자 증언과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걸 자꾸 발뺌을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사람이 더 명쾌하고 제가 앞에 말씀 몇 네? 가지 지적한 거에는 그렇게 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 가지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네. 그 당시 늘리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다 그랬는데 아마 그런 컨센서스는 못 찾을 겁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기로 네? 했는데요. 그리고요. 네. 자, 그 뒤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특허를 무리하게 발급하면서 시내 면세점이 몇 개가 됐는지 아십니까? 13개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랬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뭐 경쟁을 과도하게 과열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11월 말에 지금 시내 면세점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6개가 네. 특허를 반납했어요. 이 결과예요. 우리 청와대 비서관과 기재부 차관 그 두 직위를 오가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공직자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요즘 공무원들 누구도 이걸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R&D 예산 논의할 때도 질의할 때도 추경호 부총리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쭉 만들어진 중기재정계획을 다 무력화시키면서 R&D 예산 줄이는 것은 과연 원칙과 소신에 맞는 것이냐. 대통령에게 노라고 한 적 있냐. 우리 후보자님 대통령한테 노라고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에 계시면서?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토론과 그다음에 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일들을 보면. 지시하면 이행하는 게 이 정부의 지금까지 보여준 패턴 아니었어요? 앞으로 제가 이 결과 청문회 이후에 임명된 결과를 보겠습니다만 그 뒤에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을게요. 진선미 의원 질의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신 적 없다고 그랬고 네. 자, 그때 그렇게 회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알았냐 몰랐냐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네, 그 당시에 제가 감사원 조사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제 질문은 네.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장에 상호에 제공받는 현장에
안 계셨다. 네. 1. 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네, 네. 2. 본인은 없었어도 그 당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거는 그러니까 뭐 그 공공기관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카드로 향을 제공받았다는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예, 향후에 다른 종이 나오면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